2025년도 12월 광화문 문화포럼에서는 아주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노년, 웰다임, 100세 시대, 여기에 관한 통념을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명강의였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철 교수님의 웰페어 에이징 소사이티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웰페어 에이징, 잘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살펴봅니다. 건강, 관계, 삶의 목적, 일의 지속성까지 활기찬 노년을 넘어 잘 돌봄을 받으며 존엄을 유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웰페어 에이징입니다. 나이 들면 두려움이 아닌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혜들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장수사에 제가 처음에 백세인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5년째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25년 동안 제가 만난 백세인 숫자가 한 1,500명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느끼면서 제가 처음 한 10여 년은 장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걱정도 많이 해야겠구나 이야기를 좀 오늘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불로장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중요한 우리 인류의 염원이었죠. 그래서 요즘에 또 항노화다, 영노화다 뭐 이런 말도 돌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주 간단한 것이죠. 이 순천자는 전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거 우리 아주 명심하고 제 첫 귀절인데 이 하나의 그 흐름이라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순노화를 쓰자, 웰에이징이다, 잘 늙자,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 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로장생도 이제 순로장생으로 바꾸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선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뭐 계속 수명이 증가되고 있죠. 이 수명이 증가되고 있는데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백세인 숫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백세인, 일본의 백세인 패턴인데 백세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빨간 것은 여성이고 파란 것은 남성입니다. 딱 보면 드라마죠. 특히 이제 장수사회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무슨 논문을 발표해 놨느냐, 몇 년 전에.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의 국가의 장수 패턴이 어찌 변할까? 수명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논문을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잡지에다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제일 꼭대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장수하느냐?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91세가 됩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84세가 됩니다. 근데 이 여성 91세, 남자 84세 이 두 가지가 세계 최고가 돼버립니다. 제일 꼭대기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올해 일본을 2028년에 추월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장수국이 돼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숙제가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러냐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84세입니다. 83세에서 84세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실제 사람들이 죽는 나이, 돌아가시는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 나이 보면 몇 살입니까? 84, 5세에 돌아가신 사람 없습니다. 제일 많이 돌아가신 나이를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그러죠.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 지금 대한민국이 92살입니다. 장례식 가면 대부분이 다 90살 넘어서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평균 수명보다 최빈 사망 연령은 8살에서 10살 더 많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91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평균 수명이 91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최빈 사망 연령이 몇 살 되겠습니까? 100살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수국이 된 데다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 전 세계 인류 역사의 최초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100세 시대를 이어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미중에 이런 장수들이 또 우리도 여기서 K자 붙이니까 K 론제비티라고 붙이자. 그러기로 했습니다. 장수도 왜냐? 이 장수 패턴이 양과 질과 속도 이 세 가지 면에서 지금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보다 더 놀랐습니다. 내년에 6월에 전 세계 백세인 연구단 회의를 대한민국에서 합니다.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웰파크시티 고창에서 하는데 전 세계 백세인 연구원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한국이 저렇게 갑자기 장수도가 높아지냐. 이게 좀 굉장히 큰 숙제고 저도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꼭 좋았던가. 이 보너스냐, 오너스냐, 이거. 빚자 하나 빼면 오너스가 되버려요. 보너스라는 것은 덤이고, 오너스라는 것은 짐이고, 장수 사회가 이게 짐이 돼 간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쇠 인구들이 급증한다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인간관계가 지금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의 지금 가족관계, 휴먼 릴레이션 이게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 건강수명하고 이런 기대수명하고 차이가 점점 커진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는 빈도, 의사를 찾아가는 빈도 숫자 전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EU 국가들의 10배에서 15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병원 가. 이건 뭐냐?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이야기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외국에서는 그냥 의사 하나 만나려면 얼마나 시간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 병원이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양원, 소위 이제 양로이나 요양원의 베드 숫자, 인구당 베드 숫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 무조건 요양원이나 양로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이지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빈도 숫자가 예를 들면 저 대한민국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 됩니다. 이게 아주 참 지금 현재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자. 장수사에서. 자, 이런 모든 그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개인은 인디펜던스입니다. 각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역사회라는 것이 인터디펜던스, 서로 배려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장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오는 그 출판사에 책을 낼 때 우리 코리안 웰피어 스테이트라는 것을 우리 팀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챕터 쓴 제목이 confident aging입니다. 당당하게 늙자. 나이 든 사람들이 주눅들지 말고 좀 당당해지자. 뭐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뭐 비굴해질 수가 있느냐. 당당해져라. 그래서 그런 컨셉트를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confident aging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선 백세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백세인이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만난 백세인들하고 지금 요즘 만나고 있는 백세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한국의 백세인이라는 책을 진즉 썼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년의 변화, 어떻게 변하는 것을 저희들이 책을 써서 한글로 영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요약해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백세인들이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만난 백세 어르신들은 언제 태어나냐면 1890년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소위 대한제국 때 태어난 사람. 저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백세인들은 언제냐? 1910년 이후 일제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해율이 다르고 생활 습관의 패턴, 건강 유지의 패턴도 다릅니다. 흡연율이 100세가 됐는데도 담배 피시고 술 마시고 하신 양반이 전에는 한 15%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 이하로 확 줄어들었어요.
훨씬 자기 몸에 대해서 조심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동성이다. 우리 이동성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방 안에만 계시느냐, 마당에 나가시느냐,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느냐, 그 다음에 마을 밖으로 나가시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그런 이동성이 현저하게 이제 좋아졌습니다. 남녀 장수도 비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20년 전에 만난 백성인들을 만날 때 6.25의 상처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그때 만난 백성인들의 몇 살이냐, 50살 언저리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납북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그러니까 제가 만난 상당수의 백성인들, 예를 들면 강원도, 특히 강원도 쪽이라는 이런 데서는 50년 동안 문을 닫아놓고 산 적이 없어요. 언제 자식이 올지 모른다 문을 열어놓고 절대 이사를 안 오고. 그런 백성인들을 만나면서 20년 전에 만난 백성 어르신들은 유교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구나. 근데 지금 백성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노인 장기 요양이다, 건강 증진이다, 뭐 노인 수다 이런 것이 전부 언제 생겨요?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사회적인 법이 이제 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만난 백세 어르신은 그런 것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백세 어르신은 그 혜택을 받아. 그러니까 전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장자상속이 없어졌습니다. 장자상속이 없어졌다는 것이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그것을 이 숫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랑 사느냐. 20년 전에 만난 어르신들은 가족 오고 사는 사람들이 90%였습니다. 백세인들이. 지금은 가족 오고 사는 백세인들이 50%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이 20년 전에는 전부 다 혼자 사는 사람이 10%였는데 그때도 10%는 혼자 살았습니다. 지금은 30%에서 시골이 30%입니다. 도시는 50%가 넘습니다. 백성이 혼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양로원 거주가 전에는 없었는데 시골이 지금 20%고 지금 도시는 한 30%가 양로원에 삽니다. 그래서 전혀 생활의 거주 환경이 이제 달라집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것은 뭐냐. 20년 전에 만난 백설의 씨는 누가 모시느냐. 딱 가족이 모셨다. 가족이 누가 모시냐. 큰아들, 큰며느리입니다. 큰아들 없어도 큰며느리가 다 모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며느리가 모신다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며느리가 모신다는 개념. 지금 백성에는 며느리가 모시질 않습니다. 요즘 백성인들 제가 만나 괴롭하면은 주로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딸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왜냐? 딸들도 80이 돼버려. 그러니까 안 와. 결국은 아들이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고 있구나. 저 현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일이 많습니다. 아까 6.25 상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항상 마지막에 던집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20년 전에는 30%가 만족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50%가 만족합니다. 혼자 살고 이렇게 어렵고 했는데 왜 만족하느냐? 왜 만족하시겠어요?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닷새를 봉사를 해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백세 어르신들이 혼자 살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사회가 변질되고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혼자 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신문 한번 짜봤습니다. 800만 가구.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문제는 나이 든 사람도 100세가 됐는데도 50% 이상이 혼자 삽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 거냐 말 거냐 이런 그 개념. 가족이 모시겠다는 개념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은 이제는 지역사회가 맡아라. 이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고독사. 고독사 이제 많다 하지만은, 많단 말 들으세요. 누가 죽습니까? 자살하는 사람. 남자가 자살합니다. 여자는 자살 안 합니다.
근데 남자는 누가 자살하느냐? 50대, 60대가 자살합니다. 70, 80 넘어서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패턴이 우리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출산율 저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출산율 저하.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형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출산율도 적은데 기형아율이 급증하고 있고 유산율, 사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저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문제를 우리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굴루미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인이란 개념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노인하고 오늘의 노인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뭐 노인의 그 정의를 뭐 75세로 옮기자 어쩌자 하는 이야기 있어.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느냐? 그냥 막연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생체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인들의 어떤 기능을 평가할 때, 신체적 기능을 평가할 때 우리가 백세인 평가할 때도 제일 간단한 방법이면 걷는 속도입니다. 5m를 몇 초에 몇 발자국에 보폭, 그 다음에 속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에서도 고민이 컸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오우증 하는 이 모든 그룹들이 일본 그 노인병 학회 팀들이 지금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 사람들이 내놓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 1992년하고 2002년하고 10년의 경과를 비교를 해본다. 그랬을 때 65세의 기능이 2002년에는 75세와 같더라. 75세와 같더라. 바로 저런 근거입니다. 실제 생체 기능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젊은 때에서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것은 늙은 상태가 아니죠. 늙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런 것을 여러 가지 척도에서 비교해서 65세를 75세로 옮겨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일본 팀들하고 같이 토론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일본의 동경 노인종합연구소 소장이 저거 이제 친구입니다. 저거 나이도 갖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 친구가 2013년에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경 노인들을 이 동경 노인종합연구소는 아주 일찍 생겨자 추적 조사를 많이 했어요. 1977년부터 조사를 노화 종적 관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서 2007년까지 30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977년에 70인 사람의 건강 상태가 2007년에는 몇 살하고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 한 이야기, 충격을 받아요. 30년 동안에 동경 노인들이 87살로 갔더라. 87살. 17년이 젊어져 버린 거예요. 17년이 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주위에서 보십시오. 나이 70인 사람들은 요새 분도 노인으로 취급이나 합니까? 나이 80, 이제 조금 노인 같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완전히 지금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유념하면서 자, 나이가 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로 현황. 실제 우선 뭐 뉴스에 나온 걸 다 뽑아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취업한 사람 중에서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은 취업한 사람들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일자리 증감 추세에서 60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지금 일자리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자,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처음에 생각을 바꿔야겠다. 노화의 본질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화학자입니다. 생명과학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늙느냐? 늙는다는 과정은 뭐냐? 이런 걸 쭉 연구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늙느냐죠. 왜 늙느냐?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그냥 나이 든다고 나이가 들면 왜 늙느냐? 이런 걸 이제 찾아야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쭉 하다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관심 가졌던 것은 제가 노화 연구 초기에 두 가지 관심을 갖습니다. 왜 늙으면 증식을 못 하느냐? 젊은 세포는 막 증식하는데 늙은 세포는 증식을 안 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증식 반응을 잘 못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막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그 막에 있는 것을 딱 고치니까 증식 반응이 100%는 아니지만 유도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늙으면 왜 죽어야 하냐? 늙으면 왜 죽어야 하냐?
그것도 연구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고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늙으면 왜 죽어야 하느냐. 그래서 젊은 세포고 늙은 세포를 가지고 죽여보는 것이죠. 그러면 늙은 놈이 잘 죽어야죠. 젊은 놈은 안 죽고. 그래서 젊은 세포고 늙은 세포를 가지고 죽여봅니다. 그것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젊은 세포만 죽어버리고 늙은 세포는 안 죽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유도되는 조건을 찾아가지고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전혀 반대 결과는 젊은 세포는 죽어버리고 늙은 세포는 안 죽더라. 늙으면 더 잘 죽어야 하는데 저걸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저것은 세포니까 이것은 아티팩트일 것이다. 개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쥐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젊은지 늙은지를 가지고. 복강에다가 주사를 놔가지고 일종의 독약을 주사 놓는 거죠. DNA를 파괴하는 그런 물질을. 복강에다 주사를 놔. 그럼 늙은 놈이 잘 죽어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젊은지만 죽더라. 죽여보니까 젊은지만 죽고 늙은지가 안 죽어. 그럼 늙는다는 것이 뭐냐? 늙으면 잘 죽어야 하는데 저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바꿉니다. 노화라는 것이 뭐냐? 젊으면 늙으면 특징이 뭐냐? 젊은 세포는 그로스백사 증식인자 쳐도 증식인자가 세포 내로 잘 들어가. 증식을 잘해. 그 대신에 세포를 죽여버리는 삼혈인자를 딱 쳐도 그 신호도 잘 들어가. 죽기도 잘해. 늙은 세포는 이 두 가지 신호가 다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증식도 안 해. 그 대신 죽지도 안 해. 그 메커니즘을 다 찾아냈습니다. 왜 그런가를.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화의 본질이 뭐냐. 반응성이 떨어진 것이죠.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메커니즘은 아니까 그건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경향이 수리 가능하다. 노화 변화된 걸 복원 가능하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화라는 것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일찍 2000년도 초반부터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리스토어 학파라고 그럽니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메시지 우리가 그냥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증식을 포기했어. 증식이 안 돼.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증식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화다. 노화라는 것은 죽자는 변화가 아니다. 살아남자는 변화더라. 자, 그러면 노화라는 것에서 우리 생각을 바꿀 수가 있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노화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려는 거룩한 노력이다. 예, 나이듦에 대해서 우리 가치를 부여하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 이런 결과가 제가 실험실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습니다. 자, 백세인 연구를 하면서 시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령사회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령사회를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것을 거룩이란 말을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처음에는 제가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세인들을 만나면서 쓰자로 결심했던 것은 저 광주 대교구, 가톨릭 대교구에 대주교셨던 윤공희 대주교님이 99세 백수연을 한다고 몇 년 전에 백수연을 해서 저는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갔습니다. 그 미사를 당신의 그 생일 축하하는 미사를 본인이 직접 주도로 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강론 오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삽시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 현재는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유명한 말씀, 저 말씀을 가지고 강론에 매듭을 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율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드신다는 것이 참 거룩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이듦에 대해서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조항 교수님이 뉴스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국제백신연구소, 30년 전에 국제백신연구소를 조항 교수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밑에서 시다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국제백신 한국거래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 바로 옆에 방이 조항 교수님 방입니다. 이 어르신은 98세셔. 오실 때마다 제 방에 딱 들리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보여요. 나 오늘 아침에 9,000보 걷고 왔네. 오늘 10,000보 걷고 왔네. 그러고 조찬 미팅, 오찬 미팅, 하루에도 이분 저보다 스케줄도 바빠요.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사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아주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난 데이비드 머독, 이 친구는 도울이라는 통조림 회사,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거 세계 중에서 회장입니다. 저 친구가 저 양반이 샌프란시스코에 그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뭐 헬스 앤 론제비티라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찾아갔다가 만났어요. 제가 만났을 때 저분이 95세셨습니다. 95세 때냐 만났는데. 야, 대단하신 거예요. 95세인데 아직도 액티브하게 하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자기 이제 목장이 그 샌프란시스코 동쪽에가 있다고 새벽에 1시간 말 타고 오고 그 올 때는 차를 95세냐면 차를 자기가 직접 몰아. 아니 왜 기사 안 써요? 아, 출퇴근은 내가 해야지. 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아주 참 내가 감동했습니다. 또 이분이 딱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 좋은 말 한 말씀 하시오. 후배들한테 그냥 그 나이키 그 키워드 제가 just do it 그냥 해보라라. 제가 아주 감동했어요. 그다음에 광주에 계시는 이 조용기 남부대학 이사장님, 저분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왜 저분은 제 선친하고 아주 친한 친구분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 가서 인사하러 들렀더니 들러가지고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세상에 옥과라는 곡성군 옥과 면이라는 면에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설립했어요. 지금 전남과학대학이라는 대학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광주에 대한 남부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저어르신 지금도 일기를 쓰셔. 저분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라. 이야, 저 집념과 열정 가지고 저렇게 하신다고 뭐 아주 그냥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묶어가지고 홀리에이징 이런 개념을 만들었고, 당신의 백세 전원과 독립을 생각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 일반인들한테 백세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백세인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저한테는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정이 없어요. 야, 엔드포인트부터 바로 하자. 그래서 백세를 설정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사람이 어떤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최종 순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뭘까? 그걸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건 의학적인 관심이죠.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을 했느냐? 정말로 100살이 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디그니티, 존엄성을 갖추고 있을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한테 그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그 가정의 핵심은 뭐였냐? 100세 정도 되면 비리비리하고 형편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많은 백세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결론을 완전히 바꿨어요. 정말로 당당하고 정말로 저렇게 아주 참 생각하시는 것이 폭이 달라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로 트랜센던스, 노년 초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좀 이따 더 나오겠지만 그 100세 정도 되신 어르신들은 구질구질한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세속적인 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그 모습들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노인들이 창의성이 없어진다, 늙어지면 창의성이 없어진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걱정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창의성이 없어지느냐? 저것이 창의력 방정식입니다. E는 MC 자성은 저것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방정식이죠. 근데 이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방정식이 C는 ME 자성입니다. 진 코엔이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만든 창의력 방정식. 크리에이티비티, C라는 것은 창의력이죠. E라는 것은 뭐냐? E1은 intrinsic experience, E2는 extrinsic experience.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이 상호작용을 해야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C는 ME 자성입니다. 자, 근데 경험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줄어듭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지게 되어 있죠. 나이가 든다는 것이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창의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괴테, 파우스트 몇 살에 완성했어요? 80이 넘어서 완성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비발디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명작이 몇 살에 만들어졌어요? 다 80언저리입니다. 80 넘어서는 왜 없냐? 죽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더 살았으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80이라는 것이 최고령이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 창의력이랑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우리 지뢰 그것은 반응성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창의력이 떨어졌다. 그건 착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노년 최후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특히 80에서 85세가 넘어져 가면서부터 이제 노년 초월적인 생각들을 늘어납니다. 여기 저희들이 이제 쭉 보니까 또 일본 그 자료들을 보니까 되게 85세입니다. 85세까지는 자기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85세가 넘어가서 보면은 이런 자기 집착이나 어떤 세속적인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더 우주적인 생각 또는 보다 더 공동체의 생각 이런 큰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주 완연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특히 여성들이 노년 초월적인 생각들이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난 백세 어르신 중에서 이제 제일 감동했던 것은 하나,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만난 백세 어르신들, 특히 한편에는 할머니가 다 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제주도 조사를 갔을 때 백세 어르신이 47명이 계시는데 제주도 남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서 주로 이제 해녀신 출신도 많고 그러시면 이 할머니들은요 동네 사람 생일 환갑 제삿날 다 기오고 있어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그 개념들이 아주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왜 그러느냐.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을 정리를 해서 보니까 연령별로 정리를 해서 보니까 40대 이하는 거의 죽지를 않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 하면서 죽은 사람이 증가하면서 80대가 되니까 20%가 죽었습니다. 왜 노인만 죽냐? 모든 전염병이 돌게 되면 영유아하고 노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영유아도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묘하게 노인만 죽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 코로나 죽은 사람 제일 큰 원인, 노인을 죽였다. 두 번째가 뭐냐? 남자입니다, 또. 60대 남자가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보니까 97%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고혈압, 당뇨, 비만, 심폐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80, 90이 넘었어도 안 죽고, 그러니까 100세 어르신들을 딱 들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80대가 20% 죽었으면 100세인들은 엄청나게 죽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 저희들이 줌으로 전 세계 100세인 연구단으로 줌 회의를 해요. 100세인 숫자 오히려 늘어나 버렸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저기서 이제 일본 자료, 벨기에 자료, 미국 자료가 이제 나오면서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100세 어르신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100세 어르신들은 당뇨병, 고혈압 인시던스 자체가 확 떨어져 있어요. 5%가 안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기저질환이 없다. 기저질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생활습관질환입니다. 생활습관질환. 바로 생활습관이 좋았다. 장수한다는 거 아주 간단하다. 생활습관 개선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책을 하나 냈습니다. 100세 시대의 미래가 어떤 것일까? 자, 그 다음에 지역의 장수도. 오키나와에 가면 오키나와 북쪽에 오기미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가 일본의 최장수지이고 전 세계 최장수지예요. 그래서 WHO 저렇게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 오키나와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0년도까지는 남자, 여자 공이 일본 최고는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에 47개의 현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오키나와 1등이었는데 이거 확 떨어져 버린 것이죠. 남자는 36등, 여자는 7등. 47개 현종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오키나와의 문화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의 전통 문화가 사라져서 음식을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국 문화를 해가지고 햄버거니 뭐니 이제 고기니 이런 걸 먹게 바뀌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항상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전부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각종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는 것이 막 솟아오른 것이죠. 반대로 일본에서는 최고 장수직이 된 것은 이제 나가노가 됩니다. 왜 나가노냐? 47개에서 남자, 여자 공이 1등이 나가노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는 이제 와카스키라는 그 의사 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활습관 개선 운동을, 생활 문화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50년 지나가지고 그 마을, 그 나가노 자체가 그런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여가지고 현 전체의 어떤 캠페인으로 저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캠페인이 뭐냐면 워크 앤 토크입니다. 워크 앤 토크.
동네 사람들 한 10명 정도 그룹을 짜가지고 조별로 묶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어라. 그 캠페인을 벌인 것이죠. 그 캠페인을 한 7, 8년 딱 하다 보니까 제일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의료보험 그 수혜율이 일본의 47개 현장에서 최장수 지역인데 제일 밑에서 네 번째가 돼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져, 노인들이.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이 나가노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묶어가지고 노아혁명이라는 또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노아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의료가 달라져야 한다. 자, 의료가 달라져야 이건 여러 가지 뭐, 이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게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오키나와 갔을 때 오키나와 민속촌에 갔는데 저 할머니를 만납니다. 머리에다가 정종 한 대병을 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야, 아주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졌죠. 할머니 몇 살이요? 80살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오키나와 그 장수 무슨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저 할머니가 나왔어요. 지금 102살이에요. 저 바로 저 할머니야. 잊을 수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야, 저런 그 민속 무용,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캠페인을, 우리 춤춰줘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서울대학에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해서 2009년, 10년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했다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내놨더니, 그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체조입니다. 우리 춤을 바탕으로 해서 체조화 시켜야 내놨더니, 이게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세계 최초가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 격찬을 해주고, 또 세계 노인 그 스포츠 협회에서 또 우리를 시범으로 또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고령사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제가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 소장이 딱 됐는데, 이제 이 종로 2가에서 점심을 먹고 가는 게 제가 빠고다공을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학 노화연구소 소장이 되니까 제가 노인들이 많다니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가 본 것이죠. 야, 수백 명의 노인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1시 좀 지나니까 밥차가 오니까 거기 가서 뭐 밥그릇에다 밥 하나, 그 국수 하나씩 받아가 그것이 이제 4년 정도 그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저게 우리나라 노인의 모습인가? 그럼 저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그때는 제 나이가 50대 때였어요. 무엇을, 두 가지 결심한 것이 운동 프로그램 만들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춤추자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저 먹거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대한민국 노인에 필요한 식단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이화여대, 숙대, 영양학 교수를 모아가지고, 야, 프로젝트 가자. 막 진행을 하고 있는 판에 제가 그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서울대학에 이제 그 연근에 거기에 이제 성공회가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성공회에서 점심 때 밥을 공짜로 줍니다. 그냥 서투르 그냥 보고 말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제가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짜로 밥 주는데 줄 서 있는 사람이 전부 남자더라. 여자는 하나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토론했습니다. 왜 남자만 서 있냐? 남자만 서 있냐? 저 남자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근데 남자라는 존재가 뭡니까? 어머니가 해준 밥, 마누라가 해준 밥, 며느리나 딸이 해준 밥 먹고 살았지. 내가 무엇을 해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집에서 주물럭주물럭하고 그냥 새끼가 해결이 돼. 그래서, 야, 식단이 아니다. 우리 팀들 앉아가지고 식단. 야, 노인들, 남자 노인들 부엌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이제 남성 노인 요리교실을 만들자. 근데 남자한테 요리교실 만드는데 그때도 반대가 엄청 무슨 그러냐고 어쩌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남자들을 이렇게 무슨 일을 시키게 하려면 아주 비법이 있습니다. 뭐인지 아십니까? 완장을 채워주면 됩니다. 타이틀을 딱 부여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는 남자는 골드쿡이다. 골드쿡 캠페인을 합니다. 자, 그 덕에 저도 이제 몇 번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한 2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저 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살 잔치, 지역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됐고, 회원내. 여러분 회원내 잘 아시죠? 여러분 회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혼이 있고, 우리 전통사에서는 또 60년 된 것 중에 하나가 회방이 있습니다. 그 이제 내 나이가 60은 이제 회갑이고, 결혼해가지고 60은 회원이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60년은 회방입니다. 이제 회방에 그런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례라는 것은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부가 해서 난 모든 자식, 딸, 아들, 손자, 외손자 간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감옥에 간 자식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회원례를 하는데 회원례를 누가 하느냐? 집안잔치가 아닙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잔치입니다. 동네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곡순당, 구룡선 순창 담에다가 저 회원례를 해라. 그래서 회원례 대회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학자들 플러스 포럼도 하고. 제가 광주를 내려가니까 제가 이제 광주 내려가는 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90에 혼자 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70년을 사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이 양반이 그냥 확 다운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는 대구에 있을 때니까 광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폐렴이 걸리셨더니 이제 치료가 잘 안 됐어요. 또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네 애비가 나 부르는 모양이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전남대학인 후배들이 선생님 그냥 전남대로 오시오래 하고 그러자고 전남대 제가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전남대로서 벌써 7년, 8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와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제가 참 세상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떠나가지고 50년 동안 타지에 살았는데 광주라는 고향을 내려간 것이 추석하고 설날 내려갔습니다. 50년 동안에 내려가면서 내가 이틀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저는 이제 아버지는 저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저 50년 동안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서 왔습니다. 이제 갈 때 나 가요. 요 두 마디 이렇게. 이제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제 어머니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책 쓰니 100세 엄마 80 아들이라는 그 책을 하나 제가 낸 적이 있는데 제 에피소드를 썼습니다. 이야, 제가 광주를 내려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결심을 두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는 다 들어드리자. 두 번째는 어머니와 가능한 오래 같이 있자.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다 들어드리면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여동생들 둘이가 있습니다. 여동생 다 70살이 넘은 애들입니다. 어머니하고 맨날 싸워. 모녀간에 오만 거 티각티가.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여동생들한테 야단을 탁 치죠. 너 엄마 말대로 해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나하신다. 큰아들 왔다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이제 오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텔레비를 같이 봐야 합니다. 틈만 나면 텔레비 보고 계시니까. 근데 맨날 이런 드라마, 특히 이제 아침 드라마, 우리가 아침 드라마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 옆에서 아침 드라마가 세상에 이런 막장도 없어. 이야, 정말 그 아침 드라마는 정말 허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앉아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텔레비 보려면 이제 뉴스 좀 봐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저 뉴스 좀 봅시다. 어머니, 야, 뉴스는 맨날 똑같은 소리 또 오고 나중에 말하면 잘 못 봐.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이제 이 오빠가, 다 늙은 오빠가 와가지고 그냥 텔레비도 못 보고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오빠 방에다 텔레비 놀라요. 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에 놀랐어요. 우리 여동생한테 안 된다 하실 때, 네 오빠는 공부해야 하는데 무슨 텔레비다냐. 아이, 일이 넘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맨날 하고 다니는 아들이 왔는데,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젊어지고, 저는 어려지고, 이런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갔더니 광주 국립과학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관에 관장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 과학관 누가 이용하냐? 되게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더라고요, 과학관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야, 나이 든 사람들도 와서 좀 구경시켜라.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광주에 노인 복직한 사람들을 전부 버스로 해가지고 이제 이 과학관을 구경을 시킵니다. 여러분, 과학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학관은 보는 데가 아닙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체험하면서 깨닫게 돼 있습니다. 이 70, 80 대신 동네 아줌마들이 그 과학관 와가지고 그냥 다 감동하고 가는 거죠. 야, 저걸 보면서 가능하다.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 광주 왔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저한테 이제 100세 학교라 해가지고 강연되죠. 저 동네 동사무소 가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세인 조사를 했을 때 봤어요. 삶의 질이 좋은 사람들, 상당수가 삶의 질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좋냐? 결국 자기 부양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삶의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웰 에이징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책자도 냈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비용 장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고비용 장수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요양보호사다, 뭐 요양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 발전 못 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느냐? 나이 든 사람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자강, 자립, 공생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띄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요새 뭐 여러분 뭐 저 AI 나오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셨죠. 근데 의료가 왜 달라지느냐? 우리 몸에서 지금까지 우리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게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로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교육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펑셔널 론제비티, 기능적 장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난 100세 어르신 중에서 제일 드라마가 이 106세 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노인으로서 걸려야 할 병은 다 걸렸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흉추, 압박, 골절, 뭐 10번, 8번, 9번, 7번, 12번, 백내장, 황반변성, 요추, 압박, 골절. 그 다음 100살에는 심근경색까지 스텐트를 3개나 넣었어. 3번이나 넣었어. 지금 106세십니다. 지금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 동네방네 구경 다니시고 사실. 이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90이 넘으면은 그 병원에서 수술 같은 거 잘 안 했습니다. 이제 100살 때도 해라. 또 커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 아주 스탠드 뚫리니까 기가 막히게 뚫렸죠. 이게 놀러 다니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고령사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건강, 행복만 추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됐지 않냐.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람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보람을 추구하는 세상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람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 헨리 키신저가 이 100살 됐을 때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키신저하고 뉴욕타임즈에 낸 기사를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헨리 키신저, 뭐 노벨평, 뭐 이모 자로. 근데 먹고 사는 것은 뭐냐? 맨날 그 독일계 가지고 소시지하고 그 순위절하고 이런 것만 먹고 살았다. 좀 별로 건강식 같지도 않죠. 그 이 양반은 스포츠를 좋아해. 근데 뭔 스포츠를 좋아하냐? 보기만 좋아해요.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한 것은 뭐냐면 체스였어. 항상 드브린이라는 그 소련 대사하고 20몇 년 동안에 그 모든 걸 협상을 하면서 체스 두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체스 같은 것을 하면서 머리를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번에 성격이 기본적으로 적대시를 거부한 사람이다. 근데 저 놀랬던 사실은 이분이 이 95세 때 세상이 달라진다, AI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MIT 대학원생 2명을 불러다가 가정학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98세 때 책을 써. AI 이후의 세계,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타이어한 사람들 중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리타이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이 존 퀸시 아담스 미국 6대 대통령인데 저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시골로 가가지고 저 사람 한 번밖에 못 했으면 2번 당선이 안 됐습니다. 시골 가서 뭔지 아시죠? 동네 소위 이제 하원 의원을 8번이나 합니다. 지역의 하원을. 그러면서 그다음 중간에 하원 한 4번쯤 했다가 이번엔 상원으로 나가는 상원은 떨어졌습니다. 또 하원했습니다. 그렇게 이 삶을 봉사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잘 아는 카터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양반도 딱 정년 저 사람도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시골에 들어가지고 카터 농장 거기서 예를 들면 헤리티지 집 짓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냥 해결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삶이라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파브르 곤충이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제 완역본이 나왔는데 저 책이 기가 막힙니다. 저분들이 번역은 한 세 분 나이가 안흥열 선생은 89세, 이가영 선생은 80세, 이금배 선생은 86세, 세 분 나이 합치니까 255세. 이 세 분이 10년 걸려가지고 번역을 해낸 책이 이 책입니다. 또 이제 이자 가짜 형제 어르신, 제 장인 어르신, 그래서 저분들은 이제 제가 잘 압니다. 야, 80이 넘어서 10년에 걸쳐가지고 저런 그 책들을 쓰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참 엉터리인 것이 저 책을 갖다 놨는데 지금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저걸 다 못 읽고 있습니다. 책이 어떻게 그냥 정교한지. 저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야,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저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해법 있다. K 시니어다. 지금 시니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그레이티스트 제네레이션이라 부르자. 지금 시니어들은 일제 때 해방 후,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4.19, 5.16 이 모든 역사적인 모든 진통을 다 겪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저국가, 최빈국에서부터 최부유국으로 성장을 시킨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뭐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무슨 전전세대, 전후세대 이따위 쓰러지 마라. 이 세대를 우리는 그레이티스 제너레이션으로 부르자. 그랬어요. 이거 위대한 세대다. 자, 위대한 세대라는 것은 그만큼 또 역사적 책임을 지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니 시니어는 우리 미션을 갖자.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에 우리가 K 시니어가 앞장을 서야겠다. 그래서 온전한 세상을 후배한테 넘겨줘야겠다. 그래서 시니어 제일 처음에는 제가 시니어 스카웃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가 자, 시니어 프론티어가 되자. 나이 든 사람들이 프론티어가 되자. 우리 세대는 그런 프론티어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쭉 프론티어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니어 프론티어로서 새로운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겠다. 그것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프론티어. 제일 핵심 단어는 개척이라는 것도 있지만 헌신, 봉사입니다. 그리고 아너십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3강 8.5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자, 주자, 배우자다. 하자, 주자, 배우자. 네, 8.5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저 중간에 나이 탓하지 말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나이 탓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남의 탓하지 말자. 누가 어찌나 그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겠다. 자, 이 핵심 단어는 두 겁니다. 베리어 프리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자신을 가지고 어떤 굴레에 대해서 이 굴레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이의 굴레, 무엇의 굴레, 이런 잊어버려라. 두 번째가 뭐냐? be friend. 이 동사형입니다. 친구가 되라.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 105세, 그 다음에 조한규 총장 98세, 그 다음에 오명 부총리 85세, 그 다음에 제가 77입니다. 77세. 그 다음에 서울대학 총장은 오세정, 이 양반이 이제 막 70 된 층은 이제 6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가 모여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토론을 했어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네레이션. 그거 따지지 말아요. 이게 베리어 프리입니다. 제네레이션 프리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런 것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펑셔널 론제비티라는 이제 책을 국제사회에 던지면서 이 책을 쓸 때 뭐 책 내용은 뭐 그러지만은 표지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거저거 하다가 사람을 쓰자. 우리 역사에서 좀 뭐 그래서 이제 규장과 관장한테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멋진 노인을 딱 지금 이 자리에 생각난 사람 세 사람만 부르시오. 황희, 방천 황희, 그 다음에 우암 송시열, 그 다음에 저 미수 허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방천 황희는 뭐 정치적으로는 뭐 했지만 다른 것이 별로 그러고 우암 선생은 학문적으로 뭐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 양반이 사약을 받으셔버렸어요. 제대로 사신 분이 못. 그래서 미수 허목 선생을 제가 표지로 썼어요. 왜냐? 저분은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그 다음에 저 문화적으로 저분이 쓴 글씨는 대한민국이 다 국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에다가 미수 선생을 딱 해서 넣어놨더니 전 세계 학자들이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책 내용 가지고 물어본 친구는 아무도 없고, 야, 터지 누구냐? 그럼 여러 설명을 해요. 그때 세계적인 그 학자들이 저한테 한 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한국의 노인들은 쿨하다, 멋지다, 이거. 멋지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 세계 최장수 국가가 우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수의 나이 든 사람들이 저렇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에스키모. 우리 인류학자 정경수 교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눈물이 났습니다. 에스키모가 혹한이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 동물을 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마을에서 쏙 떠나. 그 눈 속으로 들어가. 숟가락 주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미끼가 되려고 들어가. 그러면 동물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그때 그 동물 잡아먹으라 해요. 그것을 에스키모들의 어떤 그런 노인들의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야, 세상이 그렇구나. 근데 우리 전통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기로사. 여러분, 기로사는 아시겠죠? 정이품 이상으로 70이 넘으면 기로사 멤버가 됩니다. 그 임금님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한 500명 기로사 멤버가 되는데, 기로사 멤버가 되면은 드리는 선물이 저 두 개입니다. 뭐 잔치도 베풀고 뭐 선물하지만 기로사 멤버한테 저 괴하고 장, 의자하고 지팡이, 저 옷피게. 저 의자는 접이식입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저 의자에 앉게 해줍니다. 바닥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해요. 궁궐에서도 의자에 앉게 해줍니다. 기로사 멤버는. 이게 건강을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지팡이. 저 지팡이를 보십시오. 위에가 뭐 있는가? 비둘기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국악장이라고 그럽니다. 왜 국악장 비둘기를 새겨놨느냐? 닭이나 비둘기 이런 것은 음식을 콕콕콕콕 먹습니다. 절대 체하지를 않습니다. 음식 먹을 때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지팡이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저게 보삽입니다. 보삽. 자, 보삽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논두렁에 이렇게 물이 맥혀서 물을 뚫어주는 것이 보삽입니다. 담벼락에 흠이 생길 때 담벼락에 칠해주는 것이 이 보삽입니다. 왜 임금이 예를 들면은 그 기로사 멤버한테 저 국악장을 내렸냐? 나이 든 사람들한테. 기로사 멤버들한테. 놀고 먹지 마라! 사회 봉사하라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 우리 전통사에서도 저런 생각들 하고 계셨구나. 저는 저걸 보면서 아주 감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의 제일 중요한 가치, 연결고리입니다. 노인을 우리가 글루라고 그럽니다. 풀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노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가족도 노인이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조직도 무슨 사회도 그 노인이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노인만 사라져버리면 연결이 다 깨져버립니다. 노인의 가치의 제일 핵심은 바로 모험한 사회의 구멍구멍의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연결고리라는 것이 노인의 역할이라는 것을 자부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노화에 대한 개념 자체를 헬티 에이징, 액티브 에이징,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가치적인 개념으로 바꾸자. 그래서 confident aging, well aging, 그 다음에 holy aging 이런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딱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좋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아마 제가 먼저 스타트를 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박 교수 선친하고 오랜 인연, 선자부자 광주 성공에서 회장을 하시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어르신인데, 그분하고 먼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노인, 그 어른이 장수하셨었고, 또 그분이 아까 이야기한 노인의 그 연결고리, 광주 지역,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그런 그 연결고리를 해서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인연이고, 또 박 교수의 강의를 20년 전부터 또 박 교수 교육이 강의를 들은 것이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내가 증명을 내가 나무에서 김동호
위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정말 우리도 지금 여기 해당돼 제가 39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20년 전 강의를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오늘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해가지고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박 교수님한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사은품으로 왜냐하면 박 교수님 강의를 듣고 오늘 20년 만에 또 갔는데 뭘 하나 챙길까 박 교수 덕에 내가 이런 지금 또 현역으로 뛰고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때 벌써 100세 노인들이 우리들의 동양적인 우리 소상으로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희망이 가해서 동양 어른들 이렇게 계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회장님 시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사님 되게 힘들어요. 특히 여기 노인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이 기회가 아니라 여기가 이 김동호 위원장님, 박정자 선생님, 우리 강화 포럼은 이 강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클럽입니다. 왜냐하면 웹분들이 10월 보여주고 있잖아요. 10월. 그러니까 특히 젊은 분들은 적어도 김동호 의원은 지금 반 이상을 회에서 하고 계세요. 영화계. 세계 영화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박정자 선생님 60년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국에서 현장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박 교수가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일찍이 실행에 옮기 표본되니까 저도 왜 내가 오늘 또 이게 모자를 안 벗고 이게 내 스스로 보관하는데 변명 많이 해요. 이것은 가수로 가라. 이건 두루마기로 가라. 우간 정지하면 원래 서양식으로 하면은 실내에서 남자는 모자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내 스스로가 가서 그러고 뭐하고 하는 것도 피하고 나를 보호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사기성이 있지만은 갖고 와서 나는 이거 쏘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 모자 찾고 뭐 하는 거 돈 버는 거지만 내 스스로가 보호를 해주고 또 이렇게 명태를 대고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싫은 부분도 커버하고 이것도 노인들이 갖는 하나의 지혜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길어진 것만 조심하면 예, 여전히 강의를 잘 해주십니다. 청산유수 같이 참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주로 논의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의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분자생물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딱 하나 넘어가 그렇게 되는 거 하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상에 일반 평 사람들은 굉장히 약도 많이 먹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있고 그게 늙기 쉽고 죽기 싫어서 다 먹는 것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혹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좋아진.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인 박사는 제 대학의 후배도 되지만은 해군 동기입니다. 군의관을 같이 했으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건강 장수 이런 말을 던지면서 너무나 이 시중에 각종 기능성 식품이다 뭐다 이게 너무 그냥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얼마 전에 보니까 알부민 가지고 어쩌고 난리를 피우고 있던데 저희들은 그거 다 넌센스라고 봅니다. 알부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그대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분해가 그냥 단백질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특수 기능 이양해서 아주 잘못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이가 들면서 이르는 사람들이 자연사할 때 죽게 되는 결정 요인 어떤 특정한 병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는 폐입니다. 폐. 이 폐라는 것은 밖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폐포로 들어가 버리니까 손상을 그대로 받습니다. 보호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맑은 공기라는 중요한 조건이죠. 또 맑은 공기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담배는 절대 펴서는 안 된다. 절대 담배는 펴서는 안 된다. 첫째는 저희들이 강조하는 거죠. 하여튼 폐는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80이 딱 되면 폐 기능이 4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감기 한 번 들어서 폐가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죽게 됩니다. 자연사라는 것이 저녁에 자다가 그냥 죽는 것이 바로 그게 죽는 원인. 두 번째가 뭐냐?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빨리 늙는 거. 폐가 제일 먼저 늙고 두 번째는 신장입니다.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음식이라는 것은 100% 우리 몸에서 산화가 돼서 대사가 돼서 그러면 쓰레기라는 것이 특별히 쌓이질 않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면 결국은 탄산가스, 물, 그리고 유리아랑 질소 이런 유리아, 요소랑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다 소변으로 제대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약입니다. 약. 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대사되질 않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이물질입니다. 그러면 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동하냐? 특수 기능이 있죠. 그래서 간에서 특수 기능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물에 녹는 형태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것이 소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나가는 이 여과 유리라든지 나가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절대 용법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약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약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제된 약물이라는 것은 그 기본이 모든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에 좋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무슨 상약초다 뭐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를 하는 것. 그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요새 그 만연전 중에 하나가 효소 제제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부 다 여러 가지 100가지 산에서 산채를 했다, 1000가지를 했다, 그러다 거기다가 설탕 부어 넣어가지고 그냥 발효시켰다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이 제대로 발효가 돼서 예를 들면 모든 성분이, 나쁜 성분이 없어지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유해한 성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먹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것이 신장이라는 것이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가 딱 돼버리면 의사들이 아스피린 하나도 처방을 못 합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신장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장 없애고 이식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주의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장수학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지런하랍니다. 부지런. 생명에는 쉰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생체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 마지막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 쉬면은 생명은 끝나는 것이지. 과거에 어쨌다고 그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 장수를 위해서는 바로 분자도 그러는데 우리 사람 몸도 또 우리도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건강 장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삼성출판박물관이 광고 80주년, 삼성출판박물관 35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10월부터 개최하고 있는 책으로 된 책, 우리 역사에 대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께 또 기증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아주 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박근식, 유병철, 신채호,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상가들이 많이 쓰신 책들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과 관련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길 바라고, 지난 11월에 도종환 시인께서 저희 연사로 오셨는데요. 포럼에 오셨던 회원들에게 도종환 시인의 시집을 기증해 증정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시집을 다 구매하셔서 지금 도종환 시인의 댁으로 갔다고 합니다. 서명을
이제 요구하셔가지고 조정환 시인께서 그날 참석해준 분들께 다 서명해서 1월 포럼에 몇번 걸렸어. 근데 통과 한 번도. 네네네. 그래서 1월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은숙 단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가셨나요? 네, 여기 정말 유니버설 발레단이 2024년에 40주년을 맞이했고 또 이제 내년이면 42주년 그리고 또 유니버설의 브랜드 공연 신청이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신청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회원들한테 그냥 잠시 인사를 서서 인사만 마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문단장님 좋아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요. 올해 제가 자주 듣지 못해서 오늘 청년 마지막 12월이 돼서 꼭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디페로라고 철의 시간 이 아디오 2025 철의 음악이라는 음악회를 그저께입니다. 9일 날에 고향 아람누리 세라세 극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를 하셔서 바리톤 서철 선생님께서 제작하시고 또 공연 직접 사회 해설하시고 또 연출까지 하시는 그런 정말 귀여움을 토하시면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저희 광화 프로 회원들도 다 같이 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선생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은 12월 17일 그리고 또 20일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배 박정자 배우님께서 삶의 무도회라는 주제로 공연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광화문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별 같은 분들이 계속 현역으로 활동을 하셔서 저희한테는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내년 조찬 모임은 조찬이 아니라 2026년 광화문 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겸해서 오찬으로 진행됩니다. 1년 동안 광화문 앞으로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많은 우리 회원님들께 저도 감사 인사 올리고요. 회장님 모시면서 올해께서도 또 12월에 우리 올해 이제 광화문화예술상 시상자시기도 한데요. 신학순 선생님과 함께 또 일본으로 가셔서 우리가 테너 김성철 선생님이 출연하는 공연에 또 용기도 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려고 가신다 해서 이렇게 항상 수학들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주십니다. 김용원 의원님 사실 가만히 계시지만 부순을 이제 넘기셨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일 먼저 포럼에 참석을 하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내년 1월 8일 11시 광화문 문화예술상에 또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서나 사무장님 게스트로 오셨는데 그냥 인사만 하세요. 우리 해마다 저희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카렌다도 준비했는데 내년 1월에 기념품으로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상철 교수님의 아주 멋진 강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년 또는 에이징, 웰다잉 강의를 들어봤지만 오늘 이 강의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새겨야 될 정말 진수들을 그리고 그 지혜들을 남김없이 보여주신 그런 명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감명 깊었던 이런 교수님께서 김형석 교수님, 오명 장관님, 조완규 서울대 전 총장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 중에 이제 일행 중에 한 분이 중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중앙고등학교 출신이고 김형석 교수님이 중앙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일이 있거든요. 제가 중앙고등학교 60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반가웠고 또 외람되지만 제가 지금 살고자 하는 어떤 그 방식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거의 지금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제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이게 옳은 길이로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졌다는 점이 저로서는 큰 참 수확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원 문화포럼에 계신 여러 참 선배 어른들을 본받아서 저도 보람있고 그리고 공헌하고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저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군대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 그것을 따라갔다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흔들렸던 순간도 포기하려던 밤도 다 내 이야기가 되었어. 높은 산 넘어 더 높은 산 거친 바다 건너 또 다른 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든 달려가 빛과 어둠이 춤추는 이 세상 내 그림자는 내 뒤를 따라와 하지만 나의 발자국은 앞으로만 나가. 산 골짜기 작은 집에서 첫 숨을 쉬며 시작된 삶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그때부터 내 길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높은 산 넘어 더 높은 산 거친 바다 건너 또 다른 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든 달려가.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